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별다른 탈 없이 살며 결혼 후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학원 선생님을 하면서 우리 집안은 언제나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좋은 기회로 인터넷 강사를 시작한 남편은 점점 인기 강사의 자리에 차지하면서 직원이 아닌 학원 사업에 욕심이 생겨 저의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지고 계시던 건물에 학원을 차리며 동네의 유명한 학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걱정했지만 점차 학원도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도 늘고 선생님들도 20명 정도 되면서 대출금도 5년 만에 완벽하게 다 갚았습니다. 학원을 하길 잘했다며 친정 부모님들 역시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학원이 잘 되면서 남편은 점차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 가족과의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 당연히 바빠지는 걸 이해해 저는 언제나 남편의 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노력의 결실이 맺어 동네 학원 탑3에 들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유지하던 중 학원에서 가장 오래 일한 총괄 담당자인 김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팀장은 남편의 전 직장에서부터 같이 나와 지금의 모든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김 팀장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며 저는 물었고 한참을 망설이던 김 팀장은 갑자기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한테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 말을 해야 하지 않냐며 김 팀장에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김 팀장은 진정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잘해주신 것도 아는데 정말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어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둘이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만난 거냐,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 파악을 한 김 팀장은 의자에 앉아 스토리를 풀어갔습니다. 학원에서는 야근도 잦고 둘이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편이 먼저 만나보자고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수긍해서 만난 김 팀장과 남편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불륜 사실을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화를 내니 우리 남편이 지금 자기랑 3년을 만났는데 요즘은 자주 만나지도 않고 해서 뒷조사를 했더니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새로운 여자? 하는 소리에 황당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팀장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정말 배신감이 크다. 근데 우리 남편이 당신이 바람을 폈다는 걸 제가 어찌 믿죠? 하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믿고 싶지 않아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남편과 같이 다닌 여행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며 세미나 가신다고 하셨던 건 다 저랑 여행 다니고 한 거예요. 하면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다가온 순간 저는 화도 나지 않고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잘못한 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젠 학원도 그만두고 헤어졌어요. 더 이상 저도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며 갑자기 그녀는 대표님이 최근에 학원 책상들 바꾼다고 돈 받아간 거 기억나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이 학원은 중고로 샀던 책상들이 많아 낡아서 아이들의 불평이 많다고 이야기해 대출을 받을까 하고 알아보다 친정 부모님이 대출을 뭐하러 받으냐며 도와주셨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결제한 영수증까지 줬는데 그게 왜요?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팀장은 그거 만든 영수증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최근 만난 그 여자 차 사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카톡을 봤다며 둘의 대화창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눈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생각하던 저는 이혼해야겠다고 이야기하니 김 팀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혼하는 건 당연해도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이혼하면 재산분할 문제가 클 거예요. 그 남자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면 증거들을 잡아야죠. 하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증거들 모두 드리고 지금 대표님이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봐요. 분명히 이혼하시는데 도움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제가 고마움도 모르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돕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지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김 팀장 뿐이었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역시나 회식을 한다며 새벽 2시가 되어서 들어오고 셔츠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평소였으면 여선생이겠지 생각했지만 김 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향수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주말에 지방에 세미나를 가야 한다고 짐을 싸달라고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하니 얼버무리면서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 귀찮게라고 말했습니다. 뭐한 놈이 성질 낸다고 어이없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러고 김 팀장에게 세미나 간다고 하는데 진짜냐 하고 문자했습니다. 일은 그만뒀지만 김 팀장은 학원 쪽에서 오랜 시간 일해 지인이 많고 정보통이 넓었습니다. 이번 달은 잡힌 세미나 자체가 없고 남편이 자주 가는 펜션을 안다며 거기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대표가 떠나는 날 남편의 세컨키를 꼭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향수까지 뿌린 남편은 밥도 안 먹고 바쁘다며 나갔고 잠시 후 김 팀장님 차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이 말한 곳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곳에는 남편의 차가 있었고 웬 여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인데 지금 남편은 변호사라고 여자의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외모로만 보면 20대라고 할 정도로 젊은 여자였습니다. 둘이 손잡고 부부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김 팀장은 사진을 찍더니 원장님 키 가져오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키를 건네니 몰카 사왔다며 차에 부착하자고 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었으나 나를 도와주는 모습에 고마움이 느껴지니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한테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었던 사위가 바람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닌 2명을 동시에 만났었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충격이실까? 저 또한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들은 부모님은 오히려 무덤덤하시며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으셨고 나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차린 학원도 다 뺏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알겠어 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박 변호사 아저씨께 바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남편에게 늘 헌신적인 아내로 대했고 남편은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요즘 부쩍 피곤하다며 보약을 먹어야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차서 야근이 많아지고 세미나를 다녀서 체력이 나빠졌다나 뭐라나. 예전 같으면 바로 한의원으로 달려갈 처지만 진짜 독약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김 팀장과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김 팀장은 자기한테 줬던 선물이며 다양한 증거를 모조리 전달해 주었고 사랑을 나눴던 여자들이 제가 알고 있던 김 팀장 포함하여 2명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더러운 남자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15년을 살았다니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부모님도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을 만나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전달하니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뭐 그냥 빈털터리로 나가야겠는데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이제 D-2 일이 다가왔습니다. 집에 다가올 일들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충격이지만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두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큰 아들은 뭔가 눈치를 챈 듯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있대. 근데 엄마를 계속 속였어. 엄마는 더 이상 아빠랑은 살고 싶지 않아. 둘째 아들도 이야기를 듣더니 아빠가 나쁜 거네.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지만 아이들이 슬퍼할 걸 알기에 참았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그럼 엄마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 따라줘. 너네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게. 하고 약속하며 셋이 껴안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는 평일 주말 아무 때도 시간을 같이 하지 않아서인지 아이들 역시 아빠에 대해 정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D-11 남편은 웬일인지 밖에 나가지 않고 오늘은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시덥지 않게 생각하며 오늘은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외식을 하고 카페를 갔습니다. 그 시간에도 문자와 전화로 한시도 집중을 하지 않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김 팀장이 깔아준 어플로 남편의 핸드폰을 제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용은 역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학원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며 가버렸습니다. 알았어 가봐 하면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 인간도 끝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정들었던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기에 말씀드리고 이사할 집을 정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15년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더럽게 끝이 나는구나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니 남편은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연녀의 향수 냄새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드디어 D-Day,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네 집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님이 도착해 저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 손님이 계셨네. 당신도 앉아요. 우리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남편은 의아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발뺌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야기 도중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네가 어찌 그럴 수 있어 라며 뺨을 때렸고 엄마도 옆에서 욕을 했습니다. 점잖은 부모님께서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다 끝이구나 생각했는지 잘못했다며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저는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얼른 사인해요. 지저분하게 가고 싶지 않으면 한마디 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 등은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원을 자기가 만든 건데 왜 뺏어가냐고 소리쳤지만 건물 주인인 아버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세입자분 당장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짜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하니 아버지는 자네 부모님 계신 시골로 가면 되겠네 하시면서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사인을 할 테니 이 집이라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이 집은 애초에 장인집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결혼 생활을 15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작은 카페를 하면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더럽고 문란한 생활이 업계에 소문나 취업도 안 되고 빈털터리가 되니 내연녀한테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그 남자의 사생활입니다. 만약 그때 김 팀장이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거짓말 투성인 남편과 살고 있었겠죠. 김 팀장도 정말 나쁜 엑스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입니다. 바보인 절 정신 차리게 해준 사람, 지금도 김 팀장이랑은 종종 안부 인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